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무역 용어를 이제 정리해준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무역 용어 말고 물류 용어도 좀 정리를 해줄 수 없겠느냐? 맞습니다. 사실 물류 용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류 용어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또 심지어 줄여 써버립니다. 어려운 용어를 줄였으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군가 이런 물류의 그런 용어를 쉽게 정리해준 그런 영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왕초보 물류인들을 위해 물류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이제 포워딩으로부터 이제 이런 메일이 도착을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외계어예요. 야, 이게 무역도 사실 상당했지만 물류는 뭐 하나같이 뭐 다 줄였으면서 이게 아무도 뭔 소리인지 안 알려줍니다. 사수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런 메일이 왔는데 이거 너무 줄였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사수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학원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다 하나하나 알려줄 거면은 내가 그 일타강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검색을 하나하나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하나씩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BL을 보시면은 슈퍼 송하인이 있죠. 이것을 물류에서는 뭐라고 줄였습니까? SHPR이라고 줄였습니다. 그 아래 컨사인이 수하인이 있죠. 이거를 물류에서는 뭐라고 줄였습니까? CNEE라고 줄였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요. 오션 베슬 선박명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넘버, 항해 번호, 이제 항차 번호입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줄였습니까? 오션 베슬을 VSL, 난 그 VSL 해가지고 무슨 인터넷 이름인 줄 알았어. 그리고 보이지 넘버를 뭐라고 줄입니까? VOY라고 또 줄였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BL은 유로스타 라인이라는 선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라인이 뭡니까? 라인이 선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딩한테 메일을 받으면 라인모, VSL모, VOY모, 이게 선사명은 어디, 그 다음에 선박명은 뭐, 항해번호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음 선적항과 양육항이 있습니다. 포트 오브 로딩과 포트 오브 디스차지죠. 포워딩 업무를 하면은 포트 오브 로딩, 즉 선적항을 POL로 줄이고 양육항 포트 오브 디스차지를 POD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POL과 POD가 있고요. 그리고 메일에는 어떤 정보가 함께 있습니까? 선적항에서 출항 예정일이 있을 거고 양육항에 도착 예정일이 있을 겁니다. 출항 예정일을 뭐라고 하죠? ETD라고 합니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가 되는 거고요. 도착 예정일을 ETA라고 합니다.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되죠. 자, 그래서 POL과 ETD가 붙어 있고 POD와 ETA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BL을 보시면 20피트 컨테이너 4개, 20 곱하기 4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포워딩 메일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20피트 컨테이너 4개를 선적합니다, 운송합니다, 이런 정보가 적혀 있을 건데, 그럼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CNTR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줄여 쓰는 이제 물류 용어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딩으로부터 이런 선적 관련 메일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뭐 DOCCLS, 뭐 CGOCLS,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류의 그런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워더한테 이거 운송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포워더가 그 정보를 이제 선사한테 요청을 하죠. 요날 이제 어디까지 가는 그 배에 우리 컨테이너 몇 개를 좀 선적하고 싶은데 그거 공간 있니? 자리 있니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선사가 그거 자리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포워딩이 결국 예약을 한 거죠. 그 예약을 하면은 이제 선사가 그 예약을 받아서 예약증을 줍니다. 그걸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부킹 노트 BN이라고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킹 노트가 이제 발행되기보다는 지금 온 이 이메일 있죠? 이게 예약 확정 메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BKG 넘버라고 적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부킹 넘버, 부킹 번호, 예약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더한테 메일을 받았으면요, 예약 번호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BKG 넘버가 이제 부킹 번호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약 번호를 말하는 것이고, DOCCLS, CGOCLS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CCLS가 다큐먼트 클로징, 서류 마감일을 말하는 것이고, CGOCLS가 카고 클로징, 화물 마감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실무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선적을 하기 위해 선사한테 이런 화물을 선적합니다라고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그런 마감일 있죠. 이것을 서류 마감일이라고 해서, 물론 실무에서 이제 말로 할 때 뭐 DOC, CLS 언제 이러지는 않죠. 이제 메일로 올 때는
DOC CLS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날 뭐 송장 포장명서, 그다음에 수출면장, 그리고 정식으로 선적을 요청하는 쉬핑 리퀘스트, 선적 요청서죠. SR도 함께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가 화물 마감일입니다. CGO CLS죠. 카고 클로즈, 이 화물 마감일까지 이제 컨테이너를 입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사가 선장한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화물을 이제 선적하기로 예약을 받았는데 이거 이제 선적될 테니까 이거 선적 확인 잘 하라라고 이제 선사가 이제 선장한테 선적 지시를 하는 거, 이것을 쉬핑 오더, 즉 SO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선적 지시서라고 합니다. 물론 선적 지시서도 이제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크게 볼 일이 없을 거고요. 선사가 이제 화물을 수령했을 때 전통적으로 벌크 화물이어서 선박에 적재된 상태로 확인을 했으며 메이트 리스트, 본선 수치증이라는 걸 이제 전달을 할 것이고,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가 됐으면 부도 수치증, 독 리스트죠. DR이라는 걸 선사가 이제 발행을 할 텐데, 이런 MR이나 DR, 즉 본선 수치증, 부도 수치증도 이제 선사가 이미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SO, MRDR이라는 것은 이제 실무에서는 크게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DEM, DET, STO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DEM은 디머리지를 말하고 DET는 디텐션을 말합니다. 글쎄요, 번역을 보면은 뭐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뭐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컨테이너 터미널 CY죠. 이제 CY에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그 무료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프리타임이라고 하고요. 이제 프리타임까지만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타임이 경과했는데도 이제 컨테이너를 창고에서 이제 CY에서 반출하지 않으면 이제 선사가 디머리지를 부과합니다. 뭐 일당 얼마 디머리지를 부과하고요. 자, 다음 DET는 디텐션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창고에서 이제 CY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해갔습니다. 화주가.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선사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며칠의 컨테이너를 좀 반납하라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 반납에 대해서도 프리타임이 있는데, 이 프리타임 기간 내에 이제 화주가 컨테이너를 이제 선사한테 반납하지 않으면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 이제 부과되는 페널티, 이게 디텐션입니다. 자, 그래서 디머리지는 창고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때 발생하는 페널티, 그리고 디텐션은 창고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반출을 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선사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반환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페널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DEM과 DET, 즉 디머리지와 디텐션이 부과되는 이유는 뭔데? 그게 선사 컨테이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사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는 컨테이너를 계속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화주가 컨테이너 빌려간 다음에 창고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디머리지를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사 때 늦게 반환을 하면은 디텐션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컨테이너를 우리 걸 쓰면 어떨까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체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 하나를 더 볼게요. 이제 포워딩한테 메일이 올 때 그 컨테이너는 뭐 SOC로 하시겠어요? COC로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선사 컨테이너를 빌려 쓴다? 이 컨테이너는 선사 거다. 그걸 캐리어 오운드 컨테이너 COC라고 하고요. 그냥 회사 컨테이너를 쓰겠다, 선사 컨테이너를 빌려 쓰지 않겠다, 그것을 쉬퍼 오운드 컨테이너 COC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COC일 때, 즉 선사 컨테이너를 빌렸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제 화주가 자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즉 SOC일 때는 이제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디머리지는 창고 보관료라는 걸 알겠는데, 그 STO라고 해서 또 뭐가 발생을 했습니다. STO는 뭘까요? STO는 그 스토리지, 즉 창고 보관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 보관을 위한 프리타임이 있고요. 그 기간을 초과하여도 이제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이제 창고 사용 일종의 페널티를 말하는데, 그거는 디머리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머리지와 스토리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창고 사용 기간 있잖아요. 그 창고료 자체는 STO, 스토리지라고 해서 터미널에 내는 거고요. 그리고 창고 보관 기간 동안 컨테이너도 사용하는 거죠. 그 컨테이너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디머리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리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선사한테 확인해 봤더니, 물론 이제 거래 관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DEM, 디머리지가 10일, 이제 DET, 디텐션이 뭐 7일, 그리고 STO, 스토리지가 이제 7일입니다. 그래서 디머리지가 10일이고 스토리지가 7일이죠. 그러면 9일째 이제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뺐다라고 했을 때 디머리지 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요? 프리타임 이내이니까.
하지만 스토리지, 그 터미널에 내야 되는 그 창고료는 이제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 요즘은 이제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뭐 10일, 7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16일로 받는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리타임은 연장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위한 프리타임은 선사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와의 관계에 따라 충분히 연장될 수가 있으며, 사실 스토리지가 문제죠. 스토리지는 사실 그 터미널이 선사한테 준 프리타임을 선사가 이제 화주한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쉽지는 않지만 선사와의 관계에 따라 어쩌지 노력하면 이제 스토리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신고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제 프리타임 내에 창고에서 반출을 못할 것 같은데 프리타임을 좀 연장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선사가 충분히 프리타임을 연장해줄 수 있죠. 그래서 프리타임 연장 받고 안심하고 있는데 STO 즉 스토리지는 창고료는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리타임 연장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연장되는 프리타임은 디머리지를 위해 선사가 부여한 그 프리타임을 말하는 거지 터미널이 부여한 그 스토리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DM, DT, STO까지 정확히 구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물류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물류 용어는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그 약어를 너무 많이 써서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약어 정리가 됐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물류 그 절차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